덤벙덤벙 된다 혹은 깜빡깜빡한다. 좀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다. 이럴 때 혹시 나도 ADHD 아닐까? 이게 요즘 유행어처럼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너 뭐 ADHD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듯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약을 처방받은 사람 수가 지난해 33만 7천 명. 2020년이랑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산만하다고 다 ADHD는 아니겠죠.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일단은 온라인에서도 네. 청년들도 막 유행어처럼 막 쓰기도 하거든요. 네. ADHD. 이 네. 표현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정말 ADHD는 신경 발달 장애에 속하고요. 이거는 뇌 귀전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측면은 실제 ADHD를 뜻하는 장애 측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심리사회적 맥락에서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은 심리사회적으로. 네. 그러면 일상에서 주로 어떤 모습으로 이게 나타날까요? 좀 산만하다. 네. 집중을 못한다. 네. 이런 경우에 뭐 ADHD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나요? 사실 그런 행동이 있다고 이제 ADHD로 보진 않지만 예. ADHD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네. ADHD의 여러 핵심 증상이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예. 하나가 주의 집중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과잉적인 행동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충동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행동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도 계속 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머릿속으로요. 네. 그리고 딴 생각. 네, 일하다가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갔다가 유튜브를 하는데 쇼핑을 했다가 쇼핑을 하는데 다시 또 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팝콘처럼 계속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머릿속에서 팝콘이 터지듯이 네. 그냥 팝업창 뜨는 대로 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알림이 뜨는 대로. 네, 네. 옆에서 그래서 요즘에 왜 배너 광고도 반짝이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바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휴대폰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예. 안경이라든지 차키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잃어버리고 어디 갔지? 계속 찾고 어디다 뒀더라? 네, 하루에 20분 이상씩 막 그걸 찾게 되는 그런 20분 경우. 이상이 하루에?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계획은 정말 완벽한데요. 네. 실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계획은 완벽해요. 네. 근데 실행을 못하는 것이 네. 이건. 그럼 차키나 안경, 시계, 핸드폰 찾는데 하루에 20분 이상을 쓴다. 네. 뭐 잠깐 깜빡깜빡 이거 어디다 뒀더라 그 정도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좀 단계가 있을 건데 이게 단순히 산만한 건지 게으르기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ADHD를 의심해 봐야 하는 건지 네.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네네. 사실 ADHD와 게으름 또는 산만함은 조금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DHD는 단순히 어떤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네네. 뇌 조절 능력에서 어떤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뇌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 네, 뇌 조절 능력이 조금은 기능이 다른 것. 그래서 기능이 다르다. 요약하면 ADHD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상태고요. 게으름은 좀 그냥 안 하고 싶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게으름은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고. 네. 이거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차로 봤었을 때 엑셀은 되게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핸들 조향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렇죠. 나는 분명 왼쪽으로 꺾고 싶은데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네. 그게 ADHD다. 네. 이게 내 마음속에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일단은 가장 또 큰 차이인 것 같네요. 그래서 ADHD는 사실은 실제 ADHD인지를 보려면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또 병원에서 심리 검사도 해보시고 또 정신과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심도 깊은 그런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의학적인 처방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 좀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 네. 그래서 ADHD를 좀 의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아이 때부터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성년이 돼서도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신경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아이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성인 ADHD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는 좀 진단이 덜 되었기 때문에 발굴하지 못했던 ADHD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잘 몰랐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좀 챙겨주고 조금 그런 학교에서도 어떤 구조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의력 문제나 충동 문제가 좀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어른이 되면은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져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ADHD의 어떤 약점인 조직력이 좀 부족한다든지 좀 충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 게다가 보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디지털에 우리가 좀 과몰입하는 부분이 그렇죠. 사실은 우리를 좀 산만하게 만들고 주의력을 좀 결핍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ADHD와 조금 오해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없던 시절, 네. 모든 게 아날로그였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주의력이 이렇게 막 산만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네. 뭔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도 많지는 않았었고. 네. 근데 이게 오히려 ADHD랑 좀 헷갈리게끔 만드는 또 환경이기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네. 거고. 과연 이 상황을 만약에 방치하면 네. 내가 ADHD인데 혹은 내 주변 사람이 그러한데 내 자녀가 그러한데 이거 모르고 방치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러한 과정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뭔가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네. 나의 자아 존중감이 위협받을 수 있겠죠. 스스로. 네. 예를 들자면 과잉 행동을 좀 하고 또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거나 화를 조금 이렇게 들으면 네. 화를 막 내면 아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럼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아이의 과잉 활동이나 정서적 불안정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진짜 ADHD면 이걸 그 사람이 알게끔 하는 게 필요한가요? 어린 일단 자녀일 경우에도? 그렇죠. 자신이 어떤 증상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갈지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정말 ADHD다. 그러면 그건 의지력의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너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니?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증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거기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산만하냐? 네. 너 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진드감치 못 앉아 있고? 네. 이게 아니라 네. 이거는 실제로 아까 그 뇌 조절 능력, 네. 기능의 문제니까 네. 보완을 또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상 속에서 어떤 뭐 약 처방 받는 거 말고 네. 증상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네. ADHD로 실제로 진단을 받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요? 네, 성인 중에서요. 그래서 ADHD에 대해서 또 이 반대의 급부로는 ADHD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창의적이고 유연성이 있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역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해요. 아이가 이제 과잉 활동이나 어떤 정서적 불안정이 나타날 때 부모님께서 막 화를 내기보다는 네. 비난보다는 좀 이해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즉시 의지력을 이렇게 작동하지 않아도 습관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습관이 어떤 리추얼이라든지 규칙들이 몸으로 좀 체득될 수 있도록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축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정서적 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잉 활동이라든지 정서적 불안정이 좀 줄고 조금은 대안적인 방식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서적으로 좀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것부터 이해를 해주고 네. 주변에 어떤 뭐 도움받을 수 있는 앱이라든지 기계 네.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제로 내가 이제 그런 뭐 ADHD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좀 산만한 경우가 좀 크고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시간을 조금은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앱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내가 집중하기 어려우니 네, 1시간 집중하기 어려우면 30분으로, 30분이 어려우면 15분으로 이런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앱. 네, 그래서 시간을 좀 잘게 쪼개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게 좋고요. 일 하나를 이렇게 뭉텅이로 하시기보다는 네. 그 일을 두고 그 일을 3등분, 5등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분해서 하나씩을 조금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좀 있다면 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약물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정말 ADHD라면. 그리고 좀 심리 치료 안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인지 행동 치료적 개입은 실제 ADHD의 증상을 좀 완화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뇌의 기능, 능력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도 좀 같이 인지해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까 그 네. 정서적인 지지라는 네. 말도 확 와닿고요. 네. 오늘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